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덴 리폼입니다. 오늘은 난방인데 아사면 난방인데 너무나 밋밋하고 펑 퍼짐해서 안 입는다고 이것을 리폼 좀 해달라고 손님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자그마한 변신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모습이고 뒷모습입니다. 자,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66 사이즈일 경우에 여기 어깨 부분이 한 4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롭 소매 할 때 2인치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5cm. 근데 5cm를 내려가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2인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슴 부분 한 4cm를 주고요. 그 다음에 품도 원체 와이드라서 52가 돼요. 품이. 그래서 한쪽당 여기도 2인치씩 쳐낼 거예요. 품을 쳐낼 거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 끝날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냥 똑같이 그냥 5cm 쳐낼 거예요. 밑에까지. 기장은 이걸 다 할 건 아니고요. 앞판은 조금 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접을 주고 잘라내고 이거를 맞춰볼 거예요. 이게 다르네요. 양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맞춰서 이게 기성복이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품은 됐잖아요. 품은 됐는데 여기 나나인치 친 부분에 이 부분을 잘라내서 조금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쪽 부분도 그냥 생각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해놓고 그냥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정도 해서 얘는 잘라낼 거고요. 얘도 잘라내고 얘는 뜯어서 어깨 부분 이건 이따가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라내도 될 것 같아요. 잘라내고 이따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쪽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린 게 이렇게 이 정도는 쳐낼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이따 뜯어내고 일단 잘라서 계산부터 할게요.
됐으면 요거는 그대로 쓸 거고, 약판이고, 약판. 이거를, 얘는 시접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잘라졌어요. 그러면 시접을 죽을 잘라야 되겠죠. 자, 이걸로 같은 아사면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리폼을 할 때는 같은 원단을 써야 되고요. 조직이 다른 걸 쓰면 세탁할 때도 나쁘고, 일단 서로가 조직이 땡겨서 안 좋아요. 요거를 한쪽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길이 방향이에요. 색깔이 이쪽이 겉감이네요. 겉감이 아닌데? 이쪽인데? 여기 부분이 겉감 부분이 훨씬 더 이쁘고 고와요. 이렇게. 그걸 보시면 겉감인지 안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요거하고를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겉감 쪽에 놓고, 얘도 겉감 쪽에 놓고. 밑단 시접 분량,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똑같이 잘라도 되고요. 여기 끝에 부분을 좀 잘라주고, 이 끝에 그냥 쓰시면 여기가 좀 땡겨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잘라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접 부분이 없었죠. 아까 잘라져 나가서 시접 부분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이건 됐고, 얘도 여기 밑에 부분 시접이 없었잖아요. 시접 부분 주시고, 여기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 아까 어깨 부분 잘라버렸어요. 시접 부분 줘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재단이 끝났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까 얘를 잘라냈죠. 얘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게 좀 체크인데, 체크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라고 하죠. 이렇게 바이아스 방향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도 예쁘긴 한데 나는 정돈된 게 좋다. 그러면 정방향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정방향 쓰는 거를 좀 선호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어깨 시접 잘랐죠. 그러면 어깨 시접 줘야 돼. 그 다음에 어깨 시접, 여기도 시접, 여기도 시접. 여기는 얘를 아까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몸판 부분에도 시접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시접을 배를 줘야 돼. 시접 부분을. 그럼 밑에 부분까지도 같이 줘야 돼. 잘못했네. 대단. 밑에 부분도 시접을 그만큼 줘야 돼요. 2cm를 시접을 줘야 돼. 그럼 다시 할게요.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원단 낭비를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 2cm, 여기 2cm. 소매도 품을 아까 줄였으니까 소매 통도 좀 줄일게요. 소매 통도 이게 엄청 좀 넓어서 그대로 하면 몸에 줄인 거랑
밸런스가 맞질 않아서 이 부분이 지금 어깨 부분이거든요. 아물 부분. 이렇게 재보면 이렇게 커요. 이 정도는 줄여도 돼요. 이렇게 아물 꼭 대보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곡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살짝 중간이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곡자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똑같이 놓고 밑에 통까지 너무 넓다 싶으면 카우스를 뜯어가지고 주름을 빼버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너무 넓을 것 같긴 하네요. 주름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저 원단으로 재단할 거예요. 이 원단으로. 이게 지금 양쪽이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중심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남는 게 2개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고, 그래야 이 체크가 틀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놓고 그대로 재단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밑에가 넓긴 하네요. 또 하다가 생각해봐서 여기 밑에가 너무 넓다 싶으면 또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매까지 재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기 들어갈 카우스가 있어야 되겠죠. 카우스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카우스까지 재단을 할게요. 이거를 맞출까 돌릴까, 이거를 맞추려면 여기에 맞춰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넣어볼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재단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심지 붙여야 되겠죠? 접착 심지. 접착 심지도 나쁜 거를 쓰면 이게 세탁할수록 줄어요. 그래서 접착 심지도 너무 나쁜 거 쓰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쓰셔야. 저는 이제 이런 걸 롤로 사다가 쓰기 때문에 한 롤을 하나 사면 몇 년 쓰죠. 엄청 오래. 저는 이제 옷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롤 하나 사면 보통 한 5년은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중심을 잡아놓고, 카우스가
사이즈가 6.5. 6.5. 이걸 뭐 패턴 뜨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재가지고 그냥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한쪽 꺾고, 그렸잖아요. 네, 반대쪽은 그린 거 바깥쪽으로. 그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짝 남죠. 살짝 남으니까 그냥 누를 때 빠지지 않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의 간격을 두시면 여기 밑에 쪽에 누를 때 스티치가 빠지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한 1cm씩 박으면, 양쪽으로 1cm씩 박으면 딱 맞는 거예요. 하우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봉제를 해볼게요. 이제 봉제를 해볼게요. 요거는 쓸 거고, 요거는 안 쓸 거고, 요거를 여기에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좀 했어요. 원단을, 색깔을 어떤 걸 쓸까? 그냥 스트라이프를 쓸까? 체크를 쓸까? 무지를 쓸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여름이니까 아사면이고 이 색깔이 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좀 청량해 보이고 화사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반된 원단을 쓸 때는 비치지 않는 쪽을 않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깨끗하겠죠, 더. 그래서 이쪽을 하얀색을 치고 이쪽에 스티치를 하나씩, 탑 스티치를 그냥 하나씩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솔기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대림질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빨았을 때 이 솔기가 하얀 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보통 탑 스티치를 놔줘요. 그러면 솔기가 넘어올 일도 없고 이렇게 깨끗하죠. 또 이쪽도 보통 난방 할 때는 땀수를 굉장히 쫌쫌하게 하는 편이죠. 보통 1인치에 11 땀수 정도. 옛날에 저희 샘플 일을 할 때는 몇 센치에 몇 땀수까지 다 정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얀 실을 갈아야 되겠네요. 이게
공장 같은 데 작업하는 데서는 되게 귀찮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원칼라가 아니고 투칼라, 쓰리칼라 될 때는 실을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이런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미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나씩 하는 거니까 어깨를 박아주고 여기도 어깨를 박아주겠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렇게. 박아주고 여기다가 주머니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근데 하얀색이 하얀색 매칭이라서 이렇게 크게 표시는 나진 않는데 주머니 하나 달아주면 포인트가 되니까 이렇게 동그란 주머니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달아줄 거예요. 중간에서 뒤쪽으로 살짝 가는 방향으로 해도 돼요. 보통 카라 여기 어깨 부분에서 보통 23cm 내려와서 달아주거든요. 인치로는 한 9인치 정도. 그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단추구멍 그 밴드까지 해가지고 7cm 정도를 봐요. 여기 앞에도 7cm 들어와서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중심 부분 정도 돼요. 얘는 달아줄 때 돌려서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를 도매를 살짝 주고 끊지 않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얘는 하나만 놔줄 거거든요. 스티치 2개 안 놔줄 거고 하나만 탑 스티치로만. 이런 주머니 패턴도 하나씩 떠놓으시면 굉장히 쓸모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 주머니 달라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와이셔츠에 주머니 없는 옷이 있거든요. 티셔츠 같은데. 그러면 기장을 줄이러 오면서 그 원단 가지고 주머니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요. 얼마냐면 여기는 13, 여기는 12 이래요. 그거는 어느 와이셔츠나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패턴을 하나 딱 떠놓으면 정말 요긴하겠어요. 저도 이런 거는 패턴을 떠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았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스티치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소매를 달 거거든요. 이쪽 소매. 제가 진짜 이거 소매를 너무 통이 넓어서 조금 쳐냈어요. 밑에 한 1.5cm 정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쳐냈어요. 이게 아까 맞았는데 다시 한번 재볼까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소매를 달 때 조금 안 맞는다. 요만큼을 내리겠습니다. 소매를 내려서 이렇게 드랍 소매 가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소매에 2세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세 들어가지 않게 특히 중앙에
맨 위에 소매선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소매를 살짝 당겨주는 느낌으로 달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잘랐는데 이쪽이죠. 이쪽이. 앞뒤를 바꾸면 밑단을 받겠습니다. 밑단은 곡선이 심한 상태가 돼서 일반 그냥 봉제로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뱃놀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뱃놀은 예전에 허리 밴드의 심지로 사용하던 건데 요즘은 쓰지는 않고요. 그 끝에 부분을 잘라내고 나면 저렇게 실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폭 조절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1cm로 밑단을 받겠다 싶으면 0.8 정도의 그 풀림이 있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단을 박을 때 사용할 건데, 이 박을 때 조심해야 할 거는 원단의 이세 분량을 적절하게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게 말아서 박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했다가 내가 더 좁게 하겠다면 더 좁게 잘라낼 수 있고, 넓게 하겠다가 하면 더 줄을 풀러서 더 넓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박을 때 조심하는 것이 겉에 부분을 놓고 저렇게 박아요. 겉에 지금 겉부분이거든요. 겉부분인데 바로 풀러내기 바로 그 전실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이게 싹 빠지거든요. 두 번째 줄을 박아도 빠지지 않아요. 꼭 첫 번째 줄을 놓고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박을 때 살짝 이제 일직선에서는 살짝만 당겨주고요. 일직선에서는 살짝만 당겨주고, 곡선에서는 거의 셔링 비슷하게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박을 때 엄청 수월하게 박혀요. 좀 샤링을 박듯이 정말 많이 당기고 밑에 손은 살짝 집어넣고 샤링 잡듯이 그렇게 해서 박아주면 돼요. 끝까지 박아줍니다.
잘 박아줬으면 이제 말아박는 부분을 저렇게 한번, 얘를 한 번만 꺾으면 두 번이 다 말아박아져요. 말려요. 이렇게 원단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탑 스티치를 놓으면 됩니다. 스티치를 놓을 때는 항상 쫌쫌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밑에 거를 오른손으로는 밑에 거를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1cm 간격을 유지해 가지고 내가 박아줘야 돼요. 그 1cm가 되는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위에 거는 살짝 집어 넣어주면서 박아야 돼요. 밑에 건 당기면서 앞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겨줘야 돼. 그래야 이게 꼬이지 않게 박을 수 있거든요. 자, 저렇게 됐죠. 박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빼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그 바로 위에 거를 박으면 저렇게 빠져요. 저렇게. 그런 다음에 박힌 부분을 보시면 1cm로 정확하게 잘 박혔죠. 그래서 이 뱃놀 작업은 난방 같은데 밑단 처리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걸 한번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우스. 이건 모찌다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기 현장 용어로는 이제 원단을 꺾어서 박는 거죠. 저게 이제 견보로 대신 쓰는 거긴 한데, 뭐 블라우스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죠, 저거. 이런 거 할 때는 한쪽만 지금 팔 리폼하는 거니까 양쪽을 똑같이 하는 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중간에 한번 삼각으로 박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카우스 밑에 부분을 항상 저렇게 쌓아서 박아주면 시접이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시접이 깨끗하게 처리가 돼요. 그냥 박는 것보다는 항상 저렇게 싸서 박아주는. 그런 다음에 저는 카우스를 달 때 이제 주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름을 이제 계산해서 잡아놓고 하면 편하긴 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뒤쪽부터 달기 시작해요. 단추다는 부분. 거긴 주름이 없잖아요. 그쪽을 달다 보면 이제 원단이 어느 정도 남잖아요. 그 남는 부분을 그냥 저는 주름으로 접어버려요. 근데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앞부분에 주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저런 식으로 해버릇해서 그냥 카우스 수선하고 할 때도 다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 대신 반대쪽 그 주름 간격 그거를 꼭 확인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죠. 카우스 달기. 이제 나나인치를 하려고 지금 표시해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나나인치 부분은 제가 트레이닝복 리폼할 때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지금 단추구멍을 나나인치를 3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냥 손으로 단추구멍 집에 가지 않고 손으로 만들려고 지금
박음질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카라 아까 뜯어놨던 부분 이제 하기 위해서 하얀 실을 갈고 있죠. 아까 밴드 잘라놨던 거 달겠습니다. 이 밴드 그 단축구멍 그 길이가 그 중간중간보다는 맨 밑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밴드 길이 잘라놓은 거를 위로 뺄 거예요. 밑에를 맞춰서. 밑에를 기준해서 위를 빼서 잘라버릴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 박음질한 그 박음질 선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살짝 들여서 박아야 이 안단을 넘겨서 스티치를 놨을 때 빠지질 않아요. 저게 좀 특성상 꼭 히든 스티치처럼 놔야 되거든요. 그 히든 스티치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치를 놓는 방식이에요. 그 밑에 거를 먼저 눌러준 다음에 4분의 1 스티치가 나져 있는 앞단이라서 저 끝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엄청 지저분해져요. 여기가 삐쭉 나오기도 하고. 저런 디테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워싱 박듯이 하는 거죠. 워싱. 밑에 거가 안 빠지게 박는 게 관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앞단 달 때 한 1mm 정도를 들여박아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밑에가 딱 박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카라도 그대로 눌러버렸어요.
되겠다. 좀 더 화사한 모습으로 리폼을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